한의사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의학입니다. 한의사에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한석 씨, 네. 한의학의 그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야, 사실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보지만 그 역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허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산 봤어요. 오. 대장금 봤습니다. 많이 보셨네요. 이게 다 이제 조선 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선 시대에 어이가 발전했으니까 그 전, 뭐 삼국 시대 정답은 아니죠?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럼 신하영 씨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한 정답은 모르는데 제가 또 역사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사 전공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정답을 모를 때 다 통용되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래요? 뭐죠? 네. 한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한의학만 바꾸면 다른 데도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정정할게요. 인류와 함께했다. 네. 예. 저희가 정확한 정답을 몰라요. 자, 정지훈 교수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신하영 씨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정답을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분 혹시 단군 신화 아세요? 그 정도는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하면 당근신화 다 압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도망간 까지 저희 다 알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 그 안에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교수님, 저희가요, 당근신화에서 예, 호랑이가 도망간 건까지는 아는데 아파서 도망갔나? 그런가? 이게 의학과 관계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뭐 보통 이런 질문하면 두 분처럼 학생들도 이제 다소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환웅이 질병을 치료했다든지 그 쑥과 마늘 등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쑥과 마늘이 한의학의 어떤 발전하고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단군 신화는 그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로서 그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유사라든지 제왕운기 등에 기록돼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거죠. 이 당시 한국인들이 약물에 대한 개념이 어땠는지 또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신화에 그 우리가 등장하는 쑥과 마늘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시기적으로는 그 중국 전한 시기에 신농 본초경이라는 우리 한의학의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 보면은 그 책에 온 365가지 약물이 나와요. 네네. 그런데 쑥과 마늘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쑥과 마늘은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전통이 있었다. 이게 다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명의별록이라는 그 보면은 조선의 어떤 상과 들에 가장 우수한 것이 토사자라는 약이 있어요. 우리가 네. 보약으로 많이 쓰는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고조선 시기에 이미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약재가 교류는 많이 있었지만은 좀 다르게 쑥과 마늘이 기록 안 될 정도로 한국만의 또 독특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당군 신화가 이게 역사적인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팩트일 수는 없죠. 사실 그 전에 저도 그 단군 신화 내용을 보고 쑥과 마늘을 곰하고 호랑이한테 직접 먹여보는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국가,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국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복지입니다. 그 복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부분인데요. 이 단군 신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환웅이 이제 여러 신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국가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질병 고치는 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상징성들이 담겨 있고요. 그런 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영 씨, 아까 한의학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의학은 과연 어느 나라 의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네. 않은 것들이라. 근데 이제 한의학 하니까 뭐
우리나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영어로 이제 좀 번역을 하자면은 미국권에서는 차이니스 메디슨이라고 이해를 하는 그래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 주변에서 보면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중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물론 이제 뿌리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한의학이 꼭 중국만의 의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그 나라만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됐고요. 그 의학 교류를 통해서 또 각자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중국만의 의학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한의학의 출발을 알리는 우리 이제 경전 황제 내경을 보게 되면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하고 주변에 많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수하고 검증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다음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토론하고 검증해서 그 중에서 엄선된 내용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한의학이 출발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만큼의 그 내용 자체가 자신이 있었고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확인돼 출발했기 때문에 한의학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시아 의학이다. 내지는 이제 동양 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